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오늘 수능 대박 나십시오. 오늘 수능 때문에 출근 시간도 조정하려다가 귀찮아서 안 하고. 방국가 세력이에요. 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학생들의 수능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출근 시간 조정도 안 해. 수능 시간이 8시 10분이더만. 그래요? 입실이. 그러니까 9시 출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이거. 엄청 일찍 일어나요. 힘들. 8시에 어떻게 난 출근하는지 그게 근데 우리 집 이해가 안 애들은 왜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10시로 하죠? 돼. 이해가 안 가네. 그냥 기념으로.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애는 학교 안 가는데 아예 중학교. 자기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네. 대박 났지. 그래서 지금 2번을 쉬었어. 지난주에 한 번 쉬고 그죠? 어제 또 한 번 쉬고. 네. 중학생들이 가장 환호성을 지르고 있죠 지금. 자, 아무튼 뭐 수능은 수능이고. 자 오늘 전부 다 400점 만점 받으시기 바라고. 수능이 만점이 400점인가? 400점 아닌가요? 몰래 수능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니 뭐 400점 같은데. 네. 네, 세대가 좀 달라요. 네. 오늘 홍준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홍준표. 요즘 그 홍준표가 특활비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특활비가 이제 국정원이 그 뭡니까 그 특수 무슨 비? 국정원장이 줄줄이 구속된 사유.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한테 국정원 줬다. 특수활동비를 박근혜한테 이제 몰래 상납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니까 이게 이제 점점 불똥이 튀더니 국회 특활비로 이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홍준표도 특활비를 유용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주장도 또 있는데 검찰도 특활비를 냈다. 네. 그래서 막 중구난방으로. 그래서 사실 특활비 웬만한 공무원들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내는 거다. 고위 공무원들은 다 특활비를 받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냥 그런 거 없다 딱 끊어버리면 되는데 네.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명을 지금 말을 2번 바꿨어요. 3번째 해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난 그 특활비를 아내한테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논란이 되니까 아내한테는 월급을 줬고 내가 특활비를 야당 원내대표에게 나눠줬다 그랬어요. 네. 그러더니 나중엔 또 이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는 거는 기억에 차고졌다. 계속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누구한테 준 거야? 모르죠.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르죠. 청와대 준 거 아니야? 박근혜한테? 그런가? 박근혜가 아닌가? 자유한국당 이 발언은 처리하겠습니다. 네. 큰일 날 것 같아. 왜? 아니 그냥 의혹을 제기한 것뿐인데. 아니 아내한테 줬다니까. 근데 아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아내 외에 또 뭐 예전에 돼지 발정제 같은 아내가 있나 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연히?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 아내가 저는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에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저도 뭐 물러서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돈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회 운영위원, 그러니까 네. 여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의 특수활동비가 한 달에 4천만 원이 나온대요.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야 뭐 한 달에 4천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돈도 아닌가 이건? 네. 돈도 아닐 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많긴 많다.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게 말 그대로 정해진 예산이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네 알아서 써라 거의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돈 같은 건데 이런 걸 주는 것 자체도 되게 이제 황당한 건데 이 어마어마한 돈 한 달에 4천만 원의 돈을 정말 다양하게 막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다 썼는지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국민의 세금이죠. 세금이죠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걸 이제 고발을 하겠다. 고발해야겠네. 횡령 의혹 있다. 네. 횡령이네 횡령. 그걸 가지고 이제 해명을 한다고 해명한답시고 한 게 뭐 아내한테 줬다고 했다가 그건 아니다고 했다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사실 홍준표가 뭐 특활비도 특활비인데 이건 이제 부정 비리와 관련된 의혹인 거고 그거 말고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홍준표와 그 자유한국당이 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에 원래 어떤 애들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근데 홍준표 대선 자금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그것도 또 궁금하네. 지난 대선 때 썼던 거? 그러니까 뭐 특활비를 누구한테 줬는지 기억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선 선거 자금은 제대로 기억하나 모르겠어. 자기가 신경 안 쓰겠죠. 사무장이 알아서 다 했겠지. 이거 홍준표가 예전부터 좀 그런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홍준표가 원래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 검사 출신인데다가
얘가 그 검사인데 뭐 나쁜 짓 하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 흔히 뭡니까 모래시계 검사라고 막 그러잖아요. 조폭들 때려잡고 뭐 네. 같이 이제 흙바닥에 뒹굴면서 막 때려잡고 나중에 술 한잔 하고 행님 아이가 뭐 이런 거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검사를 떠올리게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을 많이 파헤쳐가지고 되게 이제 유명해졌다는 거죠. 권력 비리를 파헤친지 모르겠고 예전에 그 빠찡고 네. 빠찡고 누구죠? 성완종? 아니 아니요. 성완종이 아니죠. 그 노무현 정부 때 말하는 거죠. IMF 때. IMF 때? 네. 뭐지? 나 뭐 그건 잘 이게 모르겠네. 20년 전에 그 빠찡고 업자를 수사하면서 이락 뭐 전국구 유명해진 인물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홍준표가 그 이제 정치 색깔 노선은 뭐 보수 꼴통일지 몰라도 좀 이렇게 부정비리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은 깨끗한 이미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이제 정계에 진출할 때까지만 해도 모래시계 검사 이미지로 이렇게 딱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모래시계 검사 이미지가 20년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돼지 발정제 하나에 다 끝나버린 거지 뭐. 근데 요즘 별로 그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만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냥. 그러지 않나? 그런 사람도 있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홍준표가 나오면 발정제 나왔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네. 네, 아무튼 이제 그 이미지가 처음에 이제 대선 때는 사실 엄청 막 부각됐었는데 이게 좀 많이 지금은 죽었죠. 사실 그 얘기 별로 한 사람이 없어요. 전혀 그 홍준표란 인물의 정치 스타일이나 과거에 검찰로부터 이제 활동해오던 향상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마디로 딱 마초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일단은 말을 상당히 이제 지멋대로. 네, 마음대로 하잖아요. 약간 막말 스타일에. 트럼프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얘기했어요. 트럼프나 그 두테르테 이런 사람들이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그런 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나 트럼프나 이렇게 지금 보수 세력들 이른바 적폐 이 한반도의 뭔가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촛불 투쟁으로 위기에 목차게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다들 눈치 보이고 쪽팔려가지고 못 나서고 있는데 홍준표는 까짓거 뭐 미친 척하고 그냥 막 나서는 거죠. 네. 네. 근데 원래부터 홍준표가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요. 약간 그러니까 좀 보수 안에서도 튀는 애들 있잖아요. 이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방송 영화 아니면 일단 편집을 각오하고 일단 해보시죠. 아니 독고다이라고. 네. 괜찮네 그 정도는. 그래요? 그래요? 나는 뭐가 나올지 긴장했잖아요 지금. 원래 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어요? 홍준표 그쵸? 독고다이스럽다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이제 숨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체면 차리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막 바른정당 도망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막 뒷공물이 도망치기 바쁜데 홍준표는 이제 그냥 막 가는 거죠. 갖다 박는 맨 땅에 헤딩하는. 그렇죠.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이 기득권 세력들에게 좀 활용되는 이런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면 적폐 세력들 말하는 적폐 세력들을 말하는 적폐 거죠. 세력. 네. 그래서 얘 워낙 일찍부터 그러니까 정규 정치인의 정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기보다는 검사 안에서도 좀 이렇게 지휘 잘 안 받고 지 맘대로 막 해가지고 국민들한테는 막 인기를 끄는데 실제 이제 그 안에서 막 따당하고. 예전에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인가. 예, 거기 뭐 그런 보면 영화들. 니씨 평생 뺑뺑이나 돌기다 이렇게 하고 네, 이제 그쵸. 예. 어디서 혼자 위에서 시킨 대로 네가 하라. 뭘 개혁을 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 홍준표 한계를 절감하고 에라씨 나도 그냥 정치판으로 가자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검사로는 아마 더 크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 이제 막 한직으로 이제 돌리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었는데 정치판 안에서도 사실 별로 이렇게 출세를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튀는 돌출 행동 이런 걸 네. 통해서 인기를 탁 모으고 사실은 주류는 아니에요.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네. 주류는 아닌데 주류는 지금 아니었죠. 이제 사실상 내가 주류가 돼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튀어 나온 거고.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사실상 패족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그렇죠. 땜빵하는 거죠 그냥. 호랑이가 나가니까 여우가 뭐 왕이 됐다 뭐 그런 류가 상황이죠. 된 거죠. 예. 근데 원래 이제 홍준표가 말은 이제 막 하는데 실제 그 말 말고 정책들을 놓고 봐도 사실 네.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남 도지사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진주 우려원. 과거에 적폐 세력들의 정책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경남 도지사 하면서 무상급식도 중단시켰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막 주민들하고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뭐 옛날 이제 야당 시절에는 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당은 경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경제가 나빠야 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 거지? 권력을 위해? 집권을 위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뭐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심각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홍준표가 지금 대신 이제 튀어나와 가지고 전면적으로 막 휘저어 가면서요. 과거에 있어왔던 기득권 세력들, 적폐 세력이란 말이 맞겠죠. 적폐 세력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트럼프가 네.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유가 미국이 워낙 어려워서 정상적인 대통령으로는 연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또라이를 한번 내보내서 일단 땜빵. 네, 너가 좀 어떻게 해봐.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독점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지만 미국의 독점 자본은 사실 또 이제 책임이 면피가 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미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 원하는 바를 대신 행사하는 건데 홍준표도 그런 모델을 적용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이제 막 야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 수구 세력들이 네.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야 너가 나가서 우리는 이제 좀 몸보신을 해야 되니까 너가 나가서 좀 땜빵 좀 하고 있어라. 이런 근데 그걸 본인도 알 거예요 아마 알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주류가 돼보겠다. 아마 이러면서 이제 전면에 나서지 그렇죠. 않았나. 그리고 또 스스로 그 수구 세력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돼지 발정제 논란이 나왔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봐. 끝도 없죠. 아, 대단한 사람이야. 뭐 사실 이제 돼지 발정제뿐만 아니라 온갖 그 논란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 그 정도로는 뭐 타격을 안 받나 봐요. 그게 사실 이제 뭐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해봤고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하는데 문제는 고생을 하면 돼. 고생을 하는데 교훈을 못 찾은 것 같아. 교훈을 이렇게 찾은 거죠. 네.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다. 아니면 한국 사회의 진리를 깨달았나? 에이씨 돈과 권력이 제일이구나. 그렇죠. 예. 내가 권력을 쥐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지 않겠다. 이런 네. 완전 그냥 전형적인 권력에 미친. 약간 좀 MB 후배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다. 자수성가형. 네. 권력. MB는 돈으로 갔다면 홍준표는 검찰 권력으로 갔고요. 권력으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약간 그런 스타일을 볼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 보수 수구 세력들을 뭔가 이제 연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임시적으로 띠고 있는 거. 홍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정부가 이제 지지율이 높잖아요. 7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꾸준히. 근데 물론 예전에 그 수준은 아니죠. 네. 예전에 뭐 자유한국당 40, 50 막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뭐 30대, 뭐 20대 이렇게 나오곤 있는데 꾸준히 오른다는 게 좀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적폐 청산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딱 밟아버려야 되는데 네. 박근혜 딱 그 탄핵되고 나서 대선해가지고 딱 대통령 이제 새 정부 들어서는 이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끽소리도 못하고 완전히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 자유한국당 이제 아니야. 나는 뭐 다른 당을 지지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근데 뭔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그래 나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관건은 주요한 계기가 내년 지방선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야당은 아마 정계 개편도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개혁 국면의 반전 카드를 개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화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시기에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그냥 쟤들 저거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아이고 하는 식으로 그냥 여유 있게 안일하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안일하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 개헌 얘기 나와서 말인데 개헌 특위가 이제 국회에서 굴러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논란이 계속 이제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헌법 서문에 네. 헌법 서문을 보면 막 우리의 이제 역사를 딱 밝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가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밝히는데. 3.1운동과 그렇죠. 그 3.1 상해 운동. 임시정부로부터 네. 출발해서 거기에 이제 5.18을 넣자.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대요. 5.18을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그러니까 수구 적폐 세력들이 지금 그냥 포기하고 그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회생하기 어렵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서 헌법에 5.18 이거 절대 못 넣는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촛불을 넣자라는 얘기도 나오나 봐요. 헌법 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이것들이. 근데 촛불을 올리는 걸 왜 절대 안 된다 그러지? 참 자기네들이 박근혜의 이제 일파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건가? 그럼요. 저는 적폐 애들이. 세력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게 어제 저기 강남 거리를 가다 보니까 대형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뭐 수험생 여러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꽝꽝꽝. 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지금 100석 이상. 아, 그 민주당 삐까삐까하지 않아요 거의 이번에 바른정당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한 5명만 더 들어오면은 일당으로 올라설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의회 권력을 홍준표가 아 자꾸 또 돼지 발찌기 얘기해서 그러긴 한데 그런 인물이 이제 의회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에서 애들이 이제 발판을 마련하고 그 다음 총선에서 다시 올라서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적폐청산 이런 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역 토호들과 그런 이제 적폐 세력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 지방 권력, 그렇죠. 지방 권력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저는 이 영남권 물론 이제 뭐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만 이 주요 광역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우리가 유념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역에서 각계격파로 뭐 이거 안 돼요. 어려워요. 이게 사실 엄청 수십 년 동안 뿌리 깊게 남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에서 한 대 때려줘야 됩니다. 아, 자유한국당 홍준표 여기는 안 되는구나. 그죠. 이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야지. 지금처럼 그냥 안일하게 대처해서 꾸물꾸물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 버리면 저기도 왠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힘을 실어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징할 때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 홍준표의 이 뭡니까 그 힘을 복원하려는 그 움직임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아니 된다. 대한민국 역사가 해방되고 나서 친일파 제대로 이제 처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모양이 있고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기에 적폐청산을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또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또 수십 년 갑니다 이게. 안 돼요. 확실하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내일은 우리가 잡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내일은 사석에서 잡담을 합시다. 아마 내일 잡담하느라 밤샐 것 같은데. 네. 내일은 뭐 왜 방송 안 올라오냐고 뭐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잡담이니까. 저희들이 사적은 아니구나. 네. 저희 주권 방송 차원의 일정이 있어서.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